예산군 공무원들이 신청사와 체육관 건립 당시 계약 규격과 다른 자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담당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준공이 2023년으로 1년 연기될 전망입니다. 충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충남 지역 농민들이 지난해보다 올해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고 예측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소득 안전장치 마련을 꼽았습니다. 아산에 사는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아산에서만 확진자가 5명이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예산군 공무원들이 군청 신청사와 체육관 건립 당시 계약 규격과 다른 자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담당자 중징계와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새로 지은 예산군 신청사입니다. 신청사 공사 담당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업체와 알루미늄 창호 8만 9천 킬로그램 납품 계약을 하고 대금으로 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창호는 5만 8천 킬로그램만 공급됐습니다. 물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납품된 창호 무게를 측정한 결과 계약 당시 업체가 제시한 무게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비슷한 시기 윤봉길 체육관 공사에서도 계약 내용과 다른 창호를 납품하고 차익을 챙겼습니다. 설계 규격은 폭 170mm인데 단가가 더 비싼 180mm로 계약하고 대금을 받은 겁니다. 당시 공사 현장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이를 알렸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신청사 3억 4천만 원, 체육관 3,700만 원 등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셈입니다. 감사원은 A씨와 B씨 등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와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업체로부터 대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예산군의회도 16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호 납품 비리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만겸 의원은 공직사회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자재 구매와 시공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창호 문제가 몇 년째로 되잖아요. 군주님은 음료 순방하실 때 이게 음매로 인해서 힘들었었는데 모집받았다가 말씀하셔가지고 국민들을 다뤄요. 문제 당신은 지역단까지 다 돼서 잘 듣는 줄 알았더니 감사합니다. 이때 또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산군은 담당자 징계에 대해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선 윤봉길 체육관 공사건은 전액 환수했으며 신청사의 경우 업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봉길 체육관에 대해서는 5월 26일 날 전액 3만 60만 7천원에 대해서 환수를 완료하였고 군청사에 대해서는 3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1차, 2차를 환수 명령을 공무원을 통보했습니다만 시공사에서는 환수를 응하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3차를 금주중으로 각정을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신청사 공사 비리가 또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내부 징계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 공무원들이 출장 시간을 부풀려 수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출장비 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 1,700여 명에게 2억 6천여만 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왔다고 신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장 시간에 정부 문서관리 사이트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만 원의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충남도는 잘못 나간 출장비를 전액 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15일
아산에 사는 57살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전날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여성과 접촉한 가족 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산은 누적 확진자가 15명 중 이달 들어서만 5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153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144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충남도의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운영 충남도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모든 업종이 힘든 시기라며 충남형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모든 도민에게 확대 지급하고 2차 지원금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15만 명에게 100만 원씩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도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충남 지역 농민들이 지난해보다 올해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고 예측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소득 안전장치 마련을 꼽았는데요. 그 내용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남 지역 농민에게 지난해 농가 경영 상황을 물었습니다. 10명 중 3명은 힘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상황은 어떨지 질문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악화될 거라고 답해 부정적인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유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21.5%로 가장 높았고 농산물 소비 둔화와 판로 확보 부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지난 2월 농가 31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민 대다수는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못 받거나 소비가 줄고 있는 만큼 판로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현재 농가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마늘의 경우 10kg 가격이 29,600원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소비는 크게 줄어든 반면 풍작으로 공급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주로 고기와 더불어서 식당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그것이 몇 달 동안 사실 중단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격이 하락해서 우리 농민들이 죽을 맛입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비도 잔뜩 위축이 되는데 생업인 마늘 농사를 지어서 마늘도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그러면서 농민들은 소득 안정장치 강화를 올해 충남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인 충남 농어민수당이 올해 처음 도입되고 환경보호,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가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그 개인의 어떤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그리고 또 지역 환경을 보존하고 또 지역 공동체를 또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좀 공익적인 활동으로 이제 이해받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가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민들은 소비시장 창출과 유통체계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달 투자금 유치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설립 계획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김단비 기자, 종합병원 준공이 연기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내포 종합병원 건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승만 도의원은 지역 내에서 내포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적했는데요. 사업자 측의 건립 의지와 정상 추진 여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내포 종합병원은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추진하는 것으로 센터는 2022년 12월까지 300병 상규모 종합병원을 내포 신도시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도정지리의 양승조 지사는 센터가 준공 연기를 요청했다며 준공 시기가 1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투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했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부지 매입비 첫 중도금 28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센터는 충남개발공사와 지난해 10월 의료시설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매 계약금 191억 6천만 원 가운데 19억 1천만 원을 냈는데요. 나머지 172억 원은 3년간 6번에 걸쳐 내기로 했지만 4월 16일까지 예정된 첫 중도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센터는 다음 달 15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업자 측이 지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종합병원 준공과 관련해서는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도는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민선 7기 공약으로 중공영제 도입을 제시했고 올 하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운행이 일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데다가 운행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공영제 도입에 대한 검토까지 과업에 포함됐습니다. 현행 준공영제는 재정 지원형과 노선 입찰형, 총괄 적자 보전 방식, 업체 손익 공유형, 위탁 관리형, 민간형 등 6가지 모델로 나뉘며 도는 공영제를 포함해 여건에 맞는 모델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면 우선 적자 노선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덜게 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선 벽어지 노선 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준공영제 도입 시 전체 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바탕으로 지원하게 돼 흑자 비수익 노선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일부 노선 조정 역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적자분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정 지원 규모가 나날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수요 응답형 버스와 공공형 택시 등 대체 수단 도입이 거론되지만 이미 감차, 감해 또는 노선 변경과 관련해 아산 등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힌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도는 준공영제 도입 시 주 52시간제에 맞춰 운수 종사자가 크게 늘게 되고 휴게 시간으로 인해 노선과 버스도 모두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현행 재정 지원 규모의 3배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간 2천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이러한 재원은 지방자치법상 자체 사무로 편성돼 모두 시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준공영제 도입이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고열 작업에 따른 중대 재해로 규정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9일 당진제철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박모 씨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최소한의 물과 휴식 공간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은 서류에 불과할 뿐 노동당국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폭염 속에 냉각장치를 정비하던 외주업체 노동자가 숨졌으며 다음 날인 10일 또 다른 작업장에서도 50대 외주업체 직원 1명이 쓰러졌습니다. 송전시설 문제에 대한 충남도의 개선 의지가 낮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금봉 충남도 의원은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그동안 송전선로 지중화와
건강피해 역학조사 등을 제안했지만 충남도가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의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 12.3%를 훨씬 밑도는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이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에 대한 시 승격 특례 인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군은 16일 도청 도의회 소재지군의 시 승격 특례 인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군은 도청과 도의회가 예산에 입지하고 있음에도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지방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등과 관련해 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별 보전액은 21대 총선 33억 3천만 원, 천안시장 보궐선거 4억 7천만 원 등입니다. 당진시가 24시간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용 무인 악취 측정 포집기를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무인 악취 포집기는 야간이나 새벽에도 실시간 악취를 측정할 수 있고 원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시는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우선으로 무인 악취 포집기를 활용한 단속을 진행합니다. 청양군이 주거와 창업, 일자리가 한데 모인 복합공간 블루십 하우스를 조성합니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0년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산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읍 청춘거리 안에 2층 규모로 창업과 주거 등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을 내년 4월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태안에서 제철을 맞은 블랙푸드 오디 출하가 한창입니다. 태안에서는 27농가가 6헥타르 면적에서 오디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달 초부터 본격 수확을 시작한 태안 오디는 소비자와 직거래 기준 1kg당 8,000원에서 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오디는 태안의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불임 시술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불임 보건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의 주소지를 6개월 이상 두고 거주하는 영구 불임 시술자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지원 신청서를 들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밖에 군은 임산부 산전검사와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는 흐려지겠는데요.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자외선 지수는 종일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 서산, 태안과 청양이 17도, 홍성, 예산은 18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산과 태안 26도, 당진, 홍성, 예산과 청양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맑다가 낮부터 서서히 흐려지겠는데요. 빨래하기에 나쁘지 않겠고요. 세차 효과도 오래 지속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위험은 높아졌는데요. 조리한 지 오래된 음식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낮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주말에도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날씨 변화폭이 크겠는데요. 기상정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서해 중부 해상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종일 흐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로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